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2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x세제곱 플러스 4, 0보다 같거나 큰 함수가 있고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적분값의 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4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3차 함수가 있고 0부터 4까지니까 4일 때 이 y값을 살펴보면 4를 집어넣었을 때 68이 나오는데 형태가 68이 있죠. 그래서 역함수가 gx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아랫부분 면적 초록색으로 생각을 한다면 gx는 y는 x에 대칭시킨 다음에 4부터 68이지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90도 돌린 상태에서 살펴보시면 4부터 68까지 gx의 영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적분값의 합은 직사각형 넓이로서 가로 4에 세로 68로 계산해 주시면 272로 아이디어가 좋은 3번 형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재작년 수능 기출 30번에 비슷한 형태의 아이디어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4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 함수 fx가 같은 꼴을 품고 있는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속함수의 개념으로 공통을 gx라고 두고 일단 2차 함수 기본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주시고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대칭축의 마이너스 1부터 오른쪽 영역만 해당됩니다. 겉함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fx라고 두고 ax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b를 따로 빼내고 a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가상 b축에 0에서 튕기고 3에서 통과하는 3차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 fx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설정한 fx라고 두었을 때 f 합성 gx의 n축 합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속함수 gx를 눕혀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마이너스 1 대칭축 기준으로 우리 1까지 관심이 있는 2차 함수, 그래서 y 꼭지점이 이제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y 값은 실제로 1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5가 되겠고, 그래서 fx는 비가상축에서 0에서 튕기고 그 다음 3에서 요 라인에서 통과하도록 3차 함수를 예쁘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3차 함수의 비율관계 혹은 칸치기에 의해서 극값과 변곡점 기준으로 1대 1대 1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0, 1, 2, 3의 좌표가 뜨고 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동안 우리가 y값에 주목을 해보면 눕힌 gx에서의 정역은 치역은 곧 1부터 변곡점 기준으로 5까지의 실제 겉함수의 기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1부터 5까지 진행할 동안 변곡점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결국 이 fx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결국은 f2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x자리에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최대값이 97이기 때문에 97은 결국 겉함수 f의 5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고 5를 실제로 다시 집어넣어 보시면 50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문자 2개, 식 2개 나와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좌변 108은 bb가 날라가고 54a가 되기 때문에 a가 2고 그에 따라서 b는 자동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로 답이 2번으로 찍힐 형태의 아주 좋은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의 속도를 V1T, V2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분 PQ의 중점을 R이라고 했을 때 R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총 움직인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S1T, 즉 위치와 속도의 관계를 같은 라인별로 생각했을 때 S1T는 위치 V1의 적분은 이렇게 될 거고 S2T도 적분 취하면 이렇게 될 텐데 원점을 출발했다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t 타임 0일 때 0의 출발이기 때문에 C가 0이 될 것이고 S2 제로도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점 위치 좌표는 2분의 1에 두 개의 합으로 처리하면 되죠. 중점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2t랑 마이너스 2t가 날라갈 것이고 이제 t제곱을 다시 묶어주시면 또다시 새로운 3차 함수의 형태가 될 텐데요.
이 중점이 실제로 타임 0에서 0이었고 그려주시면 0에서 튕기고 3에서 통과하는 3차 함수로서 최개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0초부터 가시니까 점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도록 그려준다면 극각과 변곡점 기준으로 1대 1대 1의 비율을 갖고 좌표는 그에 따라서 0, 1, 2, 3이 되겠죠. 그런데 0초부터 2초까지 왼쪽 혹은 밑으로 이렇게 빨간색 길이만큼 갔다가 2초부터 3초까지 1초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위치 운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총 움직임 거리는 이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 길이의 합이 될 것이고 결국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 공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최고계수였던 MT의 2분의 1 들고 오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2 마이너스 제로의 세제곱 처리해 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한 칸의 크기가 2가 되죠. 빨간색 혹은 파란색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총 이동거리는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왔다. 즉 곱하기 2가 필요한 것이고 계산해 주면 답이 4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3차 함수 개형 실험 문제입니다. 3차 함수가 fx가 있는데 f'x가 x = 2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즉 2차 함수로서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일단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2에서 이제 축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은 물론 f0를 빼고 더해서 식을 정리해도 되지만 f가 3차 함수 C1급이기 때문에 분모 미분, 분자 미분한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리미트 h 0으로 할 때 1분의 f'h에 마이너스 달고 속미분해서 처리해주면 이 f'제로가 될 것이고 가정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f'제로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f'x를 우리 그려보면 축이 지금 일단 2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카에서 최소값 2에서 축을 갖고 그 다음에 그 f'제로가 0이라는 게 나 조건이기 때문에 원점이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x축은 정확하게 이렇게 통과되는 상황이 될 거고 축의 대칭성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4가 잡힐 것이죠. 그래서 f'x가 나왔고 같은 우리가 증감표를 살펴보면 f'이 0, 4 기준으로 증감증이 되기 때문에 라인별로 우리 fx를 유추해보면 3차 함수로서 증가했다가 변곡점 꺾이고 다시 증가하고 그래서 감소 증가. 자 이제 기억부터 풀어보시면 이쪽 그 0에서 같은 라인에서 극대이고 그 다음에 4에서 극소를 갖기 때문에 극대 극소 값을 갖는다는 기억은 일단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f0가 0보다 크고 f4도 0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f0가 이렇게 좌표가 될 거고 f4는 f0보다 아랫부분에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f4 자체가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x축의 라인은 이 녀석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때 니은에서 절대값 fx는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튕겨 올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 개형 이렇게 될 것이고 f0 플러스 2를 우리 어떤 상수로 보게 되면 개형으로 봤을 때는 요 갈색깔 이만큼을 올려줘서 이 라인을 땄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irst count, second count. 그래서 두 개가 카운팅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라는 말은 사실이 되는 것이고 니은도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귿입니다. 0하고 4 사이의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fa와 마이너스 f0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a를 한번 실험해 볼 텐데 이 정도 0이고 확실히 여기 이제 4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어떠한 a를 이렇게 핑크색으로 들고 왔을 때 fa는 이렇게 잡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y 값의 이 녀석의 중점이 바로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생길 거고 조금 더 a를 오른쪽으로 배치시켜서 4 근방으로 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쨌든 0하고 4 사이에 a가 이렇게 있으면 f0와 fa의 그 중점이 이제 변곡점보다 위쪽에 배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F4일 때와 F0일 때의 센터가 정확하게 변곡점 위치가 되기 때문에 A가 4보다 왼쪽에 존재를 한다면 FA와 F0의 중심은 반드시 변곡점보다 위쪽으로, 즉 이렇게 빨간색 X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검은 색깔 그래프를, 기존의 검은 색깔 그래프를 튕겨 올려 버리시면 이렇게 튕기고 요 부분 이렇게 튕기고, 변곡점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튕겨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빨간 색깔 A일 때의 X축의 기준으로 절대값 fx가 될 것입니다. 이때 f0는 분명히 양수가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같은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이 파란 색깔 라인에 대해서 카운팅이 하나, 둘, 그리고 변곡점보다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셋, 넷 이렇게 두 번 더 카운팅이 되고, 여기 한 번 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총 5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디귿은 역시나 참이 되고 옳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문제 아이디어 괜찮죠? 자, 그 다음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문제가 우리 풀어봤던 형태죠. ft가 t-2 t 플러스 2고, 그래서 그래프부터 그려보시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2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0일 때는 분명히 4고, 마이너스 3일 때는 실제 넣어보시면 5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칸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렇게 대칭될 겁니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관심 있는 부분을 이제 쭉 오른쪽으로 나아가면서 실제로 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SX라고 하고 마이너스 3일 때, 즉 S-3일 때 우리 넓이는 어떻게 잡히냐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고, 이 값을 제가 점을 하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오른쪽 당겨버리면, 같은 크기 길이 4만큼 당겨버리면 실제로 요만큼 큰 양만큼 빠져버리고 이렇게 조그만 양만큼 들어오죠. 그래서 비교가 확실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라인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약간 근방에서는 SX 넓이가 분명히 조금이라도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2 왼쪽에서 잠깐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잡힐 것인데, 이 왼쪽과 이 오른쪽에서는 분명히 기울어진 정도가 훨씬 더 마이너스 2 왼쪽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빠져나가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만큼 많이 빠져나가고 이만큼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로 SX는 분명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더 많이 빠지고 조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버리면, 기하적으로 봤을 때 이 기준으로 요만큼 가버리면 이번에는 이 오른쪽 부분이 확실히 더 기울기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빠져나가고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분명히 넓이 생성함수 SX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극소이자 최소값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즉 S-2일 때가 R분의 S가 되겠죠. 해서 최소값 구해보면 우리 이 영역 넓이기 때문에 국민공식 6분의 1에 2-2의 세제곱으로 처리하게 되면 444 되고 약분되어서 3분의 32가 최소값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따라서 그 S가 32가 되고 R이 3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고요. 그 다음 최대 넓이는 언제가 될 거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최종적으로 끝에 걸리는 1일 때는 5까지 영역이 거고, 5일 때는 기울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 넓이가 될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최대인 이 영역 파란 색깔 넓이를 구해보시면 1부터 2까지는 뒤집힌 형태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를 마이너스 달아주시고, 2부터 5까지는 원래의 형태로 적분을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될 걸로 보이죠.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면 적분하고 적분해서 2, 1, 5, 2로 집어넣고 또 5, 2를 집어넣고 처리해 주시면 계산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니까요. 3분의 110에 마이너스 8이 돼서 3분의 86이 되고, 해서 Q가 86이고 P가 3이 됨으로써 SR, PQ를 다 더하게 되면, PQRS를 다 더하게 되면 86, 33, 32가 되어서 124로
답은 3번에 찍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도 뭐 6편에도 나왔고 제 자작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또 좋은 문제로 출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서답형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후의 수가 1이고 1에서 극대값, k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hx를 1부터 x까지 절대값 f't의 dt라고 했습니다. fx와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물음을 답해보라 했죠. 그래서 나가 독특하고 fx = 0는 서로 다른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를 순서대로 갖는다 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우리 개형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fx를 먼저 그려보면 1에서 극대고 k에서 극소를 갖도록 이렇게 개형을 한번 만들어 봤고, 같은 라인에 1이고 k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분한 형태를 같은 라인별로 따져주시면 x축이 있어서 증가표 때문에 양수 1 왼쪽 그리고 1하고 k 사이에서는 음수고 이 부분이 변곡이라는 점이 될 것이고 대칭축이 되면서 f'x는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fx는 분명히 근을 3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x축을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즉 이 부분이 알파고 같은 라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간에 이제 베타고 이 부분이 감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알파, 베타, 감마의 근을 갖게 되고 f1 빼기 fk를 한번 바로 생각을 해볼 텐데 f1 빼기 fk는 위의 그래프에서 f1, fk를 s라고 했을 때 이 y값과 fk 이 y값의 차이, 즉 이 길이 s를 구하라 라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영역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죠. 원래 극대값 극소값 차이 공식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 실제 x축과 f'x가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이 길이 s이고, 그렇다는 건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h 감마 빼기 h 알파가 16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h 감마는 분명히 1부터 감마까지 그리고 h 알파는 1부터 알파까지 f 프라임 절대값에 대한 적분값입니다. 근데 이거 적분구간 위치 변경을 해서 부호 바꿔주시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1이 교량 역할로서 결국은 남는 것이 알파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6이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기하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시면 파란 색깔 그래프에서 1부터 k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은 아까와 똑같이 s가 될 것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알파부터 감마까지 우리가 정적분 기본정리를 한번 써보면 f 프라임 자체는 분명히 f 감마 빼기 f 알파가 될 것이고, 맞죠? 정적분 기본정리. 얘는 분명히 근이기 때문에 0 빼기 0으로서 0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 빨간 색깔 부분 영역하고 이 부분이 이제 s가 될 것이고 이 노란 색깔 영역이 s가 됨으로써 두 개 상쇄가 되어서 넓이가 0이 된다는 소리겠죠. 즉 s 빼기 s로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기를 알파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은 2s가 되는 것이고, 해서 s는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속도, 위치의 관계를 사용해서 나눗풀이도 가능한데요. 알파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은 우리 위치, 즉 f의 알파부터 감마까지 시간 타임의 실제 총 이동거리가 16이다 라는 게 나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국은 이 지금 초록색깔 f1까지 출발해서 1초부터 출발해 가지고 알파부터 요 시간까지 1초까지 요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k 시간까지 이제 이 fk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감마 시간까지 다시 제자로 돌아오는 요 총 이동거리가 16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 f1 빼기 fk인 이 스몰 s 이 부분은 결국은 합이 이제 ES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ES가 16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S가 8이 된다고 이렇게 뽑힐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은 이제 곧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K보다 큰 X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절대값 F'과 fx
플러스 10을 성립할 때 f1을 구해봐라 이랬는데 이 녀석도 이제 그 속도 위치로 해석을 해보면 위치 f의 시간 1부터 x, k보다 큰 x까지 타임까지의 총 이동 거리가 fx 플러스 10이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부터 k까지 f'에 대해서 같은 라인에 대해서 3차 함수가 주어진다면 결국은 타임 1부터 어떤 이제 변곡이 생겨가지고 1부터 x까지라 한다면 빨간색으로 1부터 kx까지. 자, 이때의 총 이동거리가 어떻게 잡히냐 살펴보면 위 그래프에서 이 녀석을 fx라 두고 요 초록 색깔만큼 내려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요만큼 올라가서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총 이동거리가 fx 플러스 10이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표현해보면 이 길이는 아까 8이란 걸 1번에서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 좌표가 이제 f1에서 8만큼 빠진 건데 여기서 실제 fx에서 빠진 것만큼이 이 초록 색깔 작은 부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고로 총 이동 거리가 fx 플러스 10이 된다는 소리는 8 더하기 이 초록 색깔 부분인 fx 빼기 f1 빼기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날라가서 f1이 결국은 8 더하기 8 빼기 10이 되어서 6으로 처리되는 형태의 재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